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는 새벽 5시 30분. 서둘러 가방을 챙겨 교토역으로 향합니다. 얼마 전 회사 후배와 집에서 함께 유튜브를 보다가 눈이 펑펑 내리는 곳에서 노천 온천을 즐기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와, 멋있다. 가고 싶다. 우리 갈까? 진짜로? 예약 가능한 날짜를 바로 확인했고 그렇게 오늘 눈의 나라 니가타로 떠납니다. 교토에서 니가타까지는 먼저 도쿄로 이동한 뒤 조에츠 신칸센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해요. 사실 오늘 함께 떠나는 이 후배와는 몇 년 전 LA 출장 중에도 유튜브에서 시애틀 영상을 보고 주말에 갑자기 다녀온 전적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그때도 유튜브 보다가 신칸센 안에서 그때 시애틀 사진을 보며 또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발 사고 보러 갔는데 눈 보러. 여기 진짜 눈 많았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1968년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첫 문장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 에치고 유자와 역에 도착하니 정말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송역버스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먼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명물인 해기소바. 역시 유명한 곳답게 사람이 많네요. 쌀의 고장인 만큼 유명한 사케도 폰슈칸 사케 자판기로 재밌는 경험도 해보고 드디어 료칸으로 향합니다. 길 양쪽으로 이어진 눈벽, 지붕 위에 소복히 쌓인 눈은 마치 포동포동한 아기 엉덩이 같아요. 사토야마는 산촌의 삶이라는 뜻,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약 150년 된 농가주택을 리노베이션한 공간으로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연, 음식, 디자인, 예술이 어우러진 하나의 체험 공간이에요. 드디어 온천. 펑펑 내리는 눈은 아니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아마노가와라는 이름처럼 산과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진 뷰.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토야마 주조의 식사는 니가타의 발효와 보존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입니다. 새벽부터 길었던 하루, 온천까지 마친 몸은 노곤하여 졸음과 사투를 벌이며 식사를 즐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탕과 여탕이 바뀌어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의 노천탕. 아침 공기 속 온천은 더욱 맑습니다. 아침 식사는 무농약, 무첨가, 천연 발효, 자연을 담아 몸을 깨우는 식사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일본 전통 식문화 와쇼쿠의 정수를 담았습니다. 아쉽지만 떠날 시간. 안녕, 다시 오고 싶은 료칸. 송역버스를 타고 에치고 유자와 역으로 돌아온 우리는 두 번째 목적지로 향합니다. 일본 3대 협곡 중 하나인 키요츠 협곡 바로 옆에 있는 료칸에 묵으며 가장 한적한 시간에 협곡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키요츠칸, 시설은 오래됐지만
자연은 변함없이 웅장합니다. 예약제로 이용하는 노천탕은 깊은 산속 강물 소리를 들으며 설산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체크아웃할 때 벽에 붙은 만화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촬영팀이 다녀갔다고 하네요. 그래서였을까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식사가 더욱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키요츠 협곡터널은 겨울철 오전 9시 오픈, 바로 옆에서 묵은 덕분에 오픈런 성공입니다. 역시 일찍 오길 잘했어요. 우리 뒤부터는 사람이 몰려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 긴 여운을 남긴 채 이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랜 세월 눈을 이겨내며 살아온 이 지역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시간, 자연 속에서 조용히 머물고 쉬고 기록했습니다.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이 풍경을 보며 글을 썼겠지요.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저 역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근한 눈송이가 내리길 바랍니다. 다음 기록에서 또 만나요.